네, 마지막 멘트까지 경쟁 멘트 잘 들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안철수 의원님 이야기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저랑 안철수 의원님이랑 이렇게 생각이 비슷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일찍 만나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하고, 제 생각에는 전적으로 제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공감되는 부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이게 누군가의 구호였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그분도 클린턴 대통령 베낀 거기 때문에, Putting People First를 번역해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선봉에 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제가 과학기술자 또는 사업가를 꿈꿨던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빌 게이츠의 책이었죠. The Road Ahead라는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 사람 같이 살아볼까 하는 생각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결국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서나 그 사업을 하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목표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동경했던 건 한번 떼돈 벌어보자 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사업에 성공해 떼돈 벌어보자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비슷한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사실 정치나 아니면 관료주의에 의해 가지고 좌절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게임 회사를 하든 아니면 블록체인 업체를 하든 아니면 뭐 플랫폼 기업을 하든 조금 돈 벌면은 대표이사에서 직함이 바뀝니다. 이사회 의장으로. 왜냐, 대표이사 자리에 있으면 계속 경찰서 갈 일도 생기니까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외국 기업에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한참 회사가 잘 나가고 성장해야 할 단계에 매달리면 좀 팔아버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은 국회 어떤 상임위에서 좀 와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진짜 기업 간의 창의나 이런 부분이 정치나 관료주의에 가지고 좌절되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아까 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가 60년대 이럴 때는 관료 집단이나 군인들이 오히려 민간보다 교육 수준도 높고 또 창의에 있어서 앞서가는 시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관료나 어느 정치인들도 이 판교 테크노밸리나 동산 테크노밸리에 있는 사람들의 창의력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창의력에 대한 억제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억제기 역할을 해야지만이 자신들의 존재감이 생기는 단계로 간 겁니다. 뭔가 그 사람들에게 규제를 통해 가지고 한마디 할 때 본인들이 존재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도 제 친구 이야기를 조심스럽지만 정말 저랑 고등학교 친구인데 유수한 상들을 받고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까지 가가지고 공부하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금융사업 하겠다고 10년째, 20년째 고생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10년째 금융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근데 그 사업은 사실 비슷한 모델은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만 금융위에서 자꾸 불러가지고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아까 안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하러 대한민국의 인재가 대한민국에 남아서 판교에서 동탄에서 사업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또 아니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뚫어낼 장벽들이 있습니다. 교육도 아까 안철수 의원님이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수와 학생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다른 형태의 학습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들은 하다못해 학과별 칸막이 없애는 것도 저항합니다. 대한민국의 학과의 정원 하나 조정하는 것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고 학계가 뒤집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얘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무슨 학과 없애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이준석이 갈라치기 한다 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학과 없애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될 것들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 움직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례는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문과라고 생각했던 학과 중에 도서관 학과라는 곳이 대학교별로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학과들이 스스로 바뀌어가지고 문헌정보학과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고 커리큘럼 자체가 이과에 가깝게 바뀌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자발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과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그 대학 내에서 인재를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가는 학과도 있고 아니면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는 여기 없애면 안 돼. 이렇게 쌓고 있는 학과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데 있어서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고 우리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교육부터 바꿔나갈 때 그리고 규제 다 덜어내고 이렇게 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하면서 저는 그 길 가는 동안에 뭐 안철수 의원님과 제가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 또 여러분과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 있다면은 항상 모든 거 내려놓고 힘을 합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기가